저는 서울에서 삼원이라고 하는 관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조용석 관세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관세법인에서 차량 운영하면서 관련된 영상 및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관세법인 삼원은 이제 일반적으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시는 이제 기업을 대신해서 관세 및 부가세 산출이나 이런 뭐 기타 컨설팅 업무를 대신해주면서 관련된 수수료를 조금 이렇게 영수하면서 영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로 뭐 FTA, AEO, 심사, 뭐 쟁송 등 뭐 기타 컨설팅 업무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관세법인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관세 행정과 관련해서는 문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업무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저희랑 거래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모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토탈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2010년에 관세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한 2년 전 관세법인에서 업무 경력을 쌓은 다음에 2012년에 이제 관세사 사무소를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민재 관세사라고 공동으로 이제 관세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특히 컸던 부분은 거래처가 힘든 부분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잘 해서 뭐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세청 표창도 받고 심사 업무도 잘 진행을 해서 이제 업체한테 많은 혜택도 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이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 관세법인 중에서는 매출 부분에서는 적지 않은 기업이긴 한데 아직은 메이저급은 아니다 보니 메이저급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매출 상승에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40D 6인승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뭐 국산차 타다가 외제차를 처음 샀던 게 렉서스 ES300H를 샀고 너무 연비라든지 고장도 안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대신 주행감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번에 차를 살 때는 GLE 53 AMG 차량을 샀었고요. 그 다음에 AMG 차량을 사다 보니 주행 성능이나 그런 건 되게 좋았는데 저희 아이가 멀미가 너무 심했습니다. 멀미를 좀 하지 않는 좀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차, 벤츠는 좀 약간 AMG 모델이더라도 좀 약간 물렁한 느낌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차를 사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조금 보다가 BMW가 자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BMW 차량을 선택을 하다가 X5와 X7을 고민을 하던 중에 6인승이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와닿았고요. 왜냐하면 자녀가 2명인데 이제 언젠가는 와이프와 애들이 독립해서 자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인승보다는 6인승이 오히려 저한테는 선택의 폭이 더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디젤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은 전차가 고급 휘발유를 주요하는 AMG 차량이다 보니까 그게 연비가 6km 달리면 한 2,000원에서 2,200원에 6km로 달리면 한 달에 한 40만원, 50만원 정도가 주유비로 나가더라고요. 그 돈이면 오히려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랑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알기로 2030년에 서울시에서 디젤차 이제 통행을 제한한다는 얘기를 구입하기 전부터 듣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그 전에 디젤차를 한번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타볼 기회랑 그 다음에 이 차가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토크가 70인지 50대인지 뭐 둘 중 하나인데 토크 빨이 어떤 느낌인가를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디젤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초반 달리는 부분이랑 그런 거는 AMG 차량이랑도 뭐 거의 뭐 동급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벤츠가 고속 주행할 때 약간 깔려서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도 그거와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최대 주행 속도가 150km 정도 밖에는 안 되긴 했는데 그 정도 달릴 때도 힘듦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고속 주행 및 뭐 스타트 그런 부분에선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리스로 구매를 했는데 1억 5,200만 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차가 25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있는 카본 블랙 요게 하나 바뀌면서 120만 원이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5,400만 원이었나? 그 가격 선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우선 1년 저희가 가족 차량, 회사 차량 같이 있다 보니까 보험료를 딱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 7개월어치 보험료만 우선 1차로 냈고요. 그 기간에 맞췄을 때 한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총 주행거리는 한 3,000km 가량 탔고요. 연비는 한 9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젤이긴 하지만 연비 부분에서는 그래도 10km대를 고속 주행만 한다면 넘어갈 거는 같은데, 저는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저는 10km까지는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차가 공간성에서는 확실히 넓다. 제가 좀 앉았을 때 공간이 우선 넓다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요, 요추를 받쳐주는 차가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추를 받쳐줄 수 있는 장거리 운행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은 부분이 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확실히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렉서스를 선택을 할 때부터 소음에 되게 민감한 스타일이었는데, 소음에 민감하다 보니 차를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소리가 들나는 차를 좋아를 하고 그런 차 위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디젤 차이기 때문에 소리가 되게 클 거다 생각하고서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행 운전을 처음 하고, 이 정도 소음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일반적인 휘발유 차보다도 소리가 좀 덜 나는 걸로 확인을 해서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디젤 차와 휘발유 차의 이제 차이인데요. X7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가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탔던 DLE53 AMG 차량 같은 경우는 앱으로 원격 시동이랑 창문 닫는 거랑 다 가능해서 그걸 되게 편하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X7의 휘발유 차량은 원격 시동이 가능하고요. 디젤 차량은 환경 규제 때문인가 원격 시동을 막아놨습니다.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제일 안 좋은 부분. 두 번째로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또 스탑앤고를 푸는 게 아예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스탑앤고를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끄는 버튼이 아예 없어서 코딩을 통해서 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딩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스탑앤고가 되지 않는 부분, 그게 불편함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오토 홀드가 돼요. 정차 시에 브레이크에서 페달을 떼더라도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데,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조절하는 게 브레이크를 좀 깊게 밟았다가 떼는 형태로 오토홀드를 잡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헐적인 오토홀드가 됐던 거죠. 제가 필요할 때는 오토홀드를 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브레이크 잡고 있다가, 왜냐하면 정차 시 짧게 멈출 때가 있고 길게 멈출 때가 있는데, 길게 멈출 때는 오토홀드를 하면 좋은 거고 짧게 멈췄을 때는 오토홀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때문에 우선은 이게 버튼으로 무조건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버튼 위치도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 파킹 브레이크 옆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치도 안 좋고 하니까, 아니면 제일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면, 여기 핸들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열 시트다 보니까 영업사원은 이제 뭐 골프 시트 뭐 3열을 다 세우고도 골프 시트 실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버 다 빼고 아이언만 딱 넣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아쉽고, 3열은 이제 대체적으로 접고 다닙니다. 골프백을 뒤에다 넣고 다니는 분이 있고, 뭐 필요할 때마다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저는 골프백을 넣고 다니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3열의 사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다. 그리고 이제 4인 가족이다 보니까 뭐 3열까지는 오픈할 일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3열의 좀 사용이 아쉽다. 그거는 뭐 자동차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3열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산 거는 맞는데, 그거는 3열 때문에 산 거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차의 폭, 길이, 그 다음에 뒷좌석의 발, 이제 레그룸의 넓이,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타야 되니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산 부분이라서 3열의 사용성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벤츠와 BMW의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진짜 그 브랜드 밸류?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벤츠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우선은 가격도 53 AMG 차량이 제가 21년도쯤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 차량 가격과 비슷했고요. 저와 동업하고 있는 박민재 관세사와 차량을 두 대를 같이 하면 법인 할인이라고 해서 각각 해주는 그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벤츠 차량을 선택을 했던 건데, 우선 잔고장이 너무 심했다. 두 대를 운영하다 보니 내용이 같이 막 떠지는 것들이 있는데, 에어백 나오는 여기서 이상한 돌 굴러가는 소리랑 나오는 거랑, 세트패시아 디스플레이가 간헐적으로 멈추는 거, 그 다음에 뭐 썬루프 잡소리, 그 다음에 의자 밑에 뭐 배선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잡소리, 그런 게 벤츠의 브랜드 네임이 맞지 않았다. 이 정도면은 뭐 국산차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마감 처리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좋았던 부분은 서비스 센터가 쾌적하다. BMW는 송정에 있는 서비스 센터밖에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BMW가 서비스 센터의 쾌적성이나 그런 거는 떨어져 있구나. 그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생긴 서비스 센터의 뭐 연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쉽다. 아직은 BMW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쪽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 관세법인 3원 꼭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이용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관세 행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일반적인 수출입 신고뿐만 아니라 FTA, AO 컨설팅 플러스 전자상거래 업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수출과 수입 전부 다 진행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